여러분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한 한국인 엄마가 아들을 위해 김밥 50줄과 식혜를 학교에 보냈더니 학교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급식을 먹지 않는 아들을 위한 작은 배려였을 뿐인데 미국 아이들이 한국 도시락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습니다. 김밥을 본 순간 아이들이 몰려들었고 이 소문이 학교를 넘어 지역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다는데요. 한국 엄마의 정성이 담긴 김밥 한 줄과 식혜가 미국 학교의 급식 문화를 어떻게 바꾸게 되었을까요? 햄버거와 피자만 먹던 아이들이 왜 갑자기 한식에 열광하게 되었을까요? 단순한 도시락 하나가 일으킨 놀라운 파장.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설정하는 센스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으로 이민 온 지 5년 차인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38살 한국인 엄마죠. 제 아들 이준이는 올해 10살인데 요즘 학교 급식을 안 먹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아이들이 다 그렇지 하고 넘어갔는데 날이 갈수록 심해지더라고요. 엄마, 오늘도 급식 안 먹었어. 이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배고프다며 냉장고를 뒤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학교에서 점심을 굶고 오는 아이를 보는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밥은 제때 든든히 먹어야 공부도 잘 되는데 말이죠. 이준아, 도대체 왜 급식을 안 먹는 거니? 제가 물었더니 이준이는 고개를 푹 숙이더니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맨날 똑같은 것만 나와. 피자, 햄버거, 감자튀김. 벌써 질렸어. 한국처럼 김밥이랑 따뜻한 국이 먹고 싶어. 그 말을 듣고 얼른 이준이 학교 급식 사진을 찾아봤죠. 아니나 다를까 매일 나오는 급식은 정크푸드 천지였습니다. 햄버거, 치킨 너겟, 피자, 감자튀김. 과일이나 채소는 형식적으로 조금 있을 뿐이었어요. 이준이가 최근 들어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는 이유가 다 이것 때문이었군요. 성장기 아이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은 얼마나 중요한데 매일 이런 것만 먹으라니 참 답답했습니다. 한국의 급식을 생각하면 더 속상하더라고요. 매일 다른 반찬, 국물 있는 찌개, 김치, 채소 반찬까지. 균형 잡힌 식단이 얼마나 소중한지 미국에 와서야 제대로 깨달았어요. 지난주에는 이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두통이 있다고 했어요. 혹시나 해서 혈색을 살펴보니 평소보다 훨씬 창백해 보였죠. 영양 부족일까 싶어 비타민제도 사다 먹였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이준이 학교 친구들도 다 그렇게 먹어?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미국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음식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잘 먹는데도 이준이는 적응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녁에 이준이가 잠든 후 남편과 심각하게 의논했어요. 이러다 우리 아이 영양실조 되는 거 아냐? 한국에서는 학교 급식이 얼마나 좋았는데. 남편도 같은 마음이었죠.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제대로 된 한 끼를 못 먹는다는 생각에 엄마로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준이가 맨날 허기진 얼굴로 학교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가끔은 배가 고파서 집중을 못했다며 선생님한테 혼났다는 말을 들을 때면 더욱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도시락을 싸줘야겠다. 그것도 이준이뿐만 아니라 반 친구들도 맛볼 수 있게 많이. 한국 음식의 우수함을 알리는 건 단순히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균형 잡힌 영양, 정성 가득한 손맛, 다양한 맛과 색깔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는 것. 이건 국적을 떠나 모든 엄마의 바람이잖아요. 이건 말이 안 돼. 한국인이라면 이대로 둘 수 없어. 결심이 서자 바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밥과 식혜를 준비해서 이준이 반 친구들에게 한식의 맛을 보여주자고요. 한국인의 정성과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음식의 힘을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엄마의 작은 도전이 시작됐어요. 미국 학교에 한식 바람을 일으킬 첫걸음을 내디디며
아들의 영양과 건강을 지키려는 엄마의 사랑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아침 5시, 알람도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어요. 오늘은 작전 실행의 날이니까요. 부엌으로 내려가 바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어제 장을 봐놔서 김밥, 단무지, 계란, 시금치, 당근, 소고기까지 모든 재료가 준비됐죠. 김밥 50줄이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한 번도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긴장되더라고요. 남편이 부엌에 들어오며 놀라워했지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도 소매를 걷어붙이고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밥을 지으면서 동시에 계란말이를 굽고 시금치는 살짝 데쳐 참기름 양념을 했어요. 당근은 채 썰어 볶고 소고기도 불고기 양념으로 재워 볶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냥 하던 일인데 미국에서는 재료 하나하나 구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죠. 그래도 한인마트에서 필요한 건 다 챙겨왔으니 괜찮았어요. 잠에서 깬 이준이가 부엌에 들어와 놀란 눈으로 상황을 살폈어요. 오늘 반 친구들 전부 먹을 김밥과 식혜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해주자 이준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나눠 먹는 거라고 하니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남편과 저, 그리고 이준이까지 세 식구가 총출동해서 김밥을 마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소규모 김밥 공장 같았어요. 저는 밥을 펴고 남편은 재료를 놓고 이준이는 단무지 올리는 담당이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손놀림이 빨라져서 어느새 김밥 한 줄, 두 줄 쌓여가더라고요. 식혜도 잊지 않고 만들었습니다. 어제 미리 밥을 삭혀 엿기름 물을 부어 발효시켜 두었던 거예요. 꿀을 타서 달콤하게 맛을 냈죠. 큰 보온통에 가득 담았는데 한 2리터는 되어 보였어요. 이 정도면 이준이 반 아이들 모두 맛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오전 7시, 마침내 김밥 50줄이 완성됐습니다. 일회용 장갑을 끼고 하나하나 비닐에 싸서 큰 가방에 담았어요. 이준이의 도시락통에는 특별히 예쁘게 김밥을 담고 식혜도 작은 보온병에 넣어줬습니다. 오늘 급식 시간에 친구들이랑 나눠 먹으라고 당부했고 남는 거 있으면 선생님께도 드리라고 했어요. 학교에 데려다주며 살짝 긴장되더라고요. 혹시 아이들이 안 먹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 아이들은 김밥을 좋아하지만 미국 아이들은 어떨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준이는 자신 있게 다들 좋아할 거라고 말했는데 그 모습이 왠지 믿음직스러웠어요. 그날 하루 종일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중간중간 혹시 학교에서 전화 오지 않을까 휴대폰을 자주 확인했어요. 외국 음식 가져왔다고 혼나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들었죠. 오후 3시, 이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준이의 환한 미소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빈 가방과 도시락통을 들고 있더라고요. 대박이었다며 김밥을 본 순간 친구들이 전부 몰려들었다고 흥분해서 말했어요. 이준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열자마자 친구들이 호기심을 보였대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겼다며 망설이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용감한 한 명이 먼저 맛을 보더니 맛있다고 외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네요. 순식간에 모든 김밥이 동이 났고 식혜도 맛있다고 난리였다고 해요. 선생님도 맛보고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셨다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단순히 이준이의 점심 문제를 해결한 것을 넘어 미국 아이들에게 한식의 맛을 알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준이가 가방에서 쪽지 몇 장을 꺼내더군요. 몇몇 친구 엄마들이 보낸 메모였는데 김밥 레시피를 알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한 엄마는 전화번호까지 남겨 꼭 연락해달라고 적었더라고요. 이준이는 내일도 김밥을 싸달라며 친구들이 벌써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한식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우리 음식이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문화를 전하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작은 도전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더 큰 꿈이 생겼습니다. 한식을 학교 급식으로 진출시켜보자는 새로운 목표가 생긴 그날, 내일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학교 앞에 도착했는데 이럴 수가. 서너 명의 엄마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 김밥을 맛본 아이들이 집에 가서 엄청 자랑했나 봅니다. 김밥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우리 음식에 관심을 가져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금발의 미국 엄마가 반갑게 인사하며 김밥 만드는 법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저도 환하게 웃으며 어렵지 않다고 한국 식료품점만 알려드리면 재료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대답했죠. 그날 오후 급히 단체 채팅방이 만들어졌어요. 한식 사랑 맘스 그룹이라는 이름으로요. 처음에는 5명이었던 채팅방 멤버가 하루 만에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모두 아이들이 한국 음식에 관심을 보이니 배우고 싶다는 엄마들이었죠. 이번 주 토요일에 제 집에서 김밥 만들기 모임을 하자고 제안했더니 모두 열광적으로 찬성하셨어요. 시작은 김밥이었지만 불고기, 잡채, 떡볶이까지 알려달라는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토요일, 제 집 부엌은 북적북적했어요. 미국 엄마들 10명이 모여 김밥 만들기에 도전했죠. 처음엔 김을 펴는 것부터 어려워하셨지만 금세 요령을 터득하셨어요. 한 엄마는 세상에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건강한 음식이라니 감탄하며 아이들 도시락으로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점은 이 모임이 단순한 요리 교실을 넘어 문화 교류의 장이 됐다는 거예요. 김밥을 마는 동안 한국 문화, 교육 방식, 가족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국 엄마들은 한국의 교육열과 가족 중심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한 엄마는 제가 준비한 김치를 조심스레 맛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김치군요라며 매운데 중독성 있다고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한식 나눔의 날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제 집에서 모였다가 나중에는 돌아가면서 각자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김밥, 불고기, 잡채, 떡볶이. 점점 레퍼토리가 늘어났죠. 특히 놀라웠던 건 미국 엄마들이 한식의 건강함에 진심으로 감탄했다는 거예요. 채소와 단백질의 균형, 기름기가 적은 조리법, 다양한 색감의 식재료 사용. 이런 점들이 미국 엄마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 엄마는 아이가 집에서 야채를 전혀 안 먹었는데 이렇게 김밥에 넣으니까 잘 먹는다며 기뻐했어요. 뜻밖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우리 이준이를 포함해 한식을 먹기 시작한 아이들이 오후 시간에 더 활기차게 공부한다는 거예요. 급식으로 햄버거나 피자를 먹었을 때는 오후에 나른하고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해요. 선생님들도 변화를 느끼셨다고 해요. 아이들이 오후에 더 집중력이 좋아졌다고요.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더 많은 부모들이 한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급기야 학교 SNS 그룹에 건강한 도시락 나눔 페이지가 생겼어요. 거기서 저는 한식 도시락 아이디어를 공유했죠. 어느새 저는 학교에서 김밥맘으로 불리게 됐어요. 지나가면 아이들이 인사를 하고 다른 학부모님들도 반갑게 인사를 건네셨죠. 미국에서 5년을 살았지만 처음으로 진정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한 달 후 우리 한식 사랑 맘스 그룹은 20명이 넘는 멤버로 성장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 한식을 배우고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심지어 몇몇 엄마들은 한국어 단어도 배우고 싶어 하셨어요.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했죠. 제가 한국어 선생님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가장 보람찼던 건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한식 도시락을 가져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준이만 한국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반에서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김밥이나 불고기 도시락을 가져오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큰 목표가 생겼습니다. 한식을 학교 급식으로 진출시키자는 거였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 생각을 말했더니 처음엔 미소만 지으며 꿈이 크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진지하게 계획을 설명하자 그도 점점 흥미를 보였습니다. 한번 도전해보라며 지금까지 해낸 걸 보면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고 응원해 주었어요.
작은 김밥 한 줄로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학교 전체에 한식의 바람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다음 단계를 위해 학교 급식 담당자와 만남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 급식 담당자인 미세스 존슨과의 약속 시간에 맞춰 학교로 향했어요. 이준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급식실 사무실은 생각보다 작고 좁았습니다. 벽에는 식단표와 영양소 포스터가 잔뜩 붙어 있었고, 미세스 존슨은 컴퓨터 앞에서 뭔가를 열심히 입력하고 있었죠. 제가 노크하자 고개를 들고 살짝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최대한 친절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한식의 장점과 아이들의 반응을 설명하려 했는데 미세스 존슨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학교 급식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며 개인 도시락이 급식을 위협하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영양 기준을 맞추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예산 제약은 또 얼마나 심한지 길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순간 제 계획이 무모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급식실을 지나가던 4학년 아이들이 저를 알아보고는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기 김밥 맘이다. 다음에는 언제 김밥 가져오세요? 하며 웃는 아이들을 보자 미세스 존슨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아이들이 한식에 보이는 호감이 의외였나 봐요. 다음 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신나게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급식 시간에 아이들이 햄버거 대신 김밥을 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했대요. 햄버거 NO. 김밥 주세요. 라고 외치며 급식실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며칠 후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저를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학교에 갔더니 의외로 교장 선생님은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미세스 존슨도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전과는 달리 부드러운 표정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 사이에서 한식 열풍이 불고 있다며 이런 현상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미세스 존슨도 억지로 동의하는 듯했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죠. 급식 메뉴 변경은 복잡한 과정이라며 위생 문제, 영양소 기준, 예산 제약 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식이 얼마나 영양가 있고 균형 잡힌 식단인지, 아이들의 집중력과 활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제 열정이 통했는지 교장 선생님은 미세스 존슨에게 방법을 모색해보라고 지시하셨어요. 그럼에도 미세스 존슨의 저항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고민하다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다가오는 학교 문화 행사인 글로벌 푸드데이가 있었거든요. 이 기회를 활용해 한식을 제대로 알리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즉시 한식 사랑 맘스 그룹 채팅방에 이 아이디어를 공유했어요. 모두가 열광적으로 반응했고 우리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인마트까지 함께 가서 필요한 재료들을 대량으로 구입했고 각자 맡은 요리를 연습했어요. 글로벌 푸드데이 전날 저희 집은 다시 한번 소규모 공장으로 변했습니다. 한국 엄마들과 미국 엄마들이 함께 모여 김밥, 불고기, 잡채, 식혜를 대량으로 준비했어요. 남편도 휴가를 내고 도와주었죠. 이준이는 신이 나서 친구들에게 자랑하느라 들떠 있었고요. 행사 당일 학교 체육관은 각국의 음식 부스로 가득 찼어요. 이탈리아, 멕시코, 중국, 인도. 다양한 나라의 음식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저희 한식 부스도 알록달록한 김밥, 윤기나는 불고기, 화려한 색감의 잡채, 그리고 달콤한 식혜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자마자 저희 부스 앞에는 긴 줄이 생겼어요. 소문이 퍼진 덕분인지 다른 학년 아이들과 선생님들까지 한식을 맛보려고 모여들었습니다. 특히 김밥은 순식간에 동이 났고 불고기도 인기였어요. 아이들은 더 주세요. 라고 외치며 즐거워했죠. 미세스 존슨도 조심스레 우리 부스에 다가와 음식을 맛보았어요. 불고기를 먹어보더니
표정이 밝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마침 교장 선생님도 오셔서 한식 부스가 가장 인기라며 칭찬해 주셨어요. 교내 방송부에서도 저희 부스를 촬영하러 왔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미세스 존슨이 저를 찾아와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한국 음식을 학교 급식 메뉴에 시범적으로 넣어보는 건 어떨지 의견을 물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지만 진지한 제안이었어요.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한식이 미국 학교 급식 메뉴에 들어갈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어요. 작은 도전이 큰 변화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진심을 다하면 문화의 벽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날 밤 이준이를 꼭 안아주며 우리의 작은 승리를 기뻐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시범 운영 첫날을 맞이했어요. 학교 측에서는 일단 한 달에 한 번 글로벌 푸드데이라는 이름으로 한식을 내기로 했습니다. 첫 메뉴는 당연히 가장 인기 있었던 김밥이었죠. 학교 급식실에서 대량으로 김밥을 만들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미세스 존슨이 주방 스태프들과 함께 노력해 주셨어요. 전날 밤 한식 사랑 맘스 그룹의 엄마들과 함께 학교 주방에 가서 급식실 직원들에게 김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처음엔 낯설어 하시더니 몇 번 해보시더니 금세 익숙해지셨어요. 저는 김밥 말기에 필요한 요령과 팁을 알려드리면서 내심 긴장했습니다. 과연 아이들이 학교에서 만든 김밥을 좋아할까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드디어 첫 한식 급식 날이 왔습니다. 이준이는 아침부터 신나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도 궁금해서 점심시간에 맞춰 학교에 가봤습니다. 급식실 앞에는 평소보다 훨씬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아이들이 김밥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미세스 존슨은 분주히 오가며 상황을 체크하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활짝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반응이 좋다고 해요. 원래 300인분을 준비했는데 이미 추가로 200인분을 더 만들고 있다고 했죠. 김밥을 받아든 아이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이준이도 친구들과 함께 줄을 서 있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욱 뿌듯했어요.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미세스 존슨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어요. 김밥 500인분이 전부 소진됐다는 거예요. 학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다음에는 비빔밥도 먹고 싶다고 요청했대요. 이건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미세스 존슨은 진지하게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한식 메뉴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 기쁜 소식을 남편에게 전했어요.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며 축하해줬습니다. 한식 사랑 맘스 그룹 채팅방에도 소식을 전했더니 모두가 환호했어요. 우리의 작은 도전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한식 급식 날에는 비빔밥이 메뉴였어요. 이번에는 준비량을 늘려 600인분을 만들었습니다. 비빔밥은 만들기가 김밥보다 간단해서 급식실 직원들도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었어요. 고추장 양을 조절해 미국 아이들 입맛에 맞게 조금 덜 맵게 만들었죠. 비빔밥 역시 대성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취향대로 비벼 먹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야채를 잘 안 먹던 아이들도 비빔밥에 섞인 채소는 잘 먹더라고요. 선생님들도 건강에 좋은 메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불고기가 급식 메뉴에 올랐어요. 달콤한 양념의 불고기는 미국 아이들의 입맛에 딱 맞았나 봐요. 이날은 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선생님들까지 구경 오셨다고 합니다. 한식의 인기가 학교를 넘어 퍼지고 있었어요. 마침내 교육청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역 교육청 영양사가 직접 찾아와 한식 급식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갔어요. 다른 학교에도
이 프로그램을 확대할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했죠. 심지어 지역 뉴스에서도 취재 요청이 왔어요. 한인 어머니의 도시락이 미국 급식을 바꾸다라는 제목으로 저와 이준희, 그리고 한식 사랑 맘스 그룹의 활동이 방송됐습니다. 뉴스를 본 다른 지역 학부모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한식 레시피와 학교 급식 변화 노하우를 물어보는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파급력을 가질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한식의 맛과 영양, 그리고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이 미국 사회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어느 날 교장 선생님께서 제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다며 저를 한국 문화 담당 자문으로 초빙하고 싶다는 거였죠. 단순히 음식뿐 아니라 한국의 언어, 예술, 역사를 아이들에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물론 바로 수락했어요. 이제는 급식 메뉴에 한식이 정기적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아이들은 한국 문화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희는 학교에서 한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하더라고요.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려 했던 아이가 이렇게 변하다니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지 아들의 점심 문제를 해결하려던 한 엄마의 작은 노력에서 시작됐어요. 김밥 신줄로 시작된 도전이 이제는 학교 전체, 나아가 지역 사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음식이 갖는 문화적 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마침내 저희 학교가 속한 교육부 전체에 한식이 정식 급식 메뉴로 채택되는 날이 왔습니다. 교육부 본부에서 열린 기념식에 저는 한식 사랑 맘스 그룹 대표로 초대받았어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으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불과 6개월 전 아들 이준희가 급식을 먹지 않아 걱정하던 평범한 한국인 엄마였던 제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처음에는 그저 아이에게 건강한 한 끼를 먹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식의 놀라운 힘을 보게 되었어요. 제 소감 발표에 참석자들이 큰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한식이 이렇게 인정받게 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우선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균형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그릇 비빔밥에 오색 채소와 단백질, 탄수화물이 모두 들어있으니 영양사들도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특히 미국 급식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채소 섭취율이 한식 도입 후 40%나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더욱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둘째로는 맛이었어요. 한식의 오묘한 맛은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불고기의 달콤함, 김치의 알싸함, 된장찌개의 구수함. 이런 다양한 맛의 스펙트럼은 미국 아이들에게 신선한 경험이었죠.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아이들도 이제는 김치찌개가 나오는 날을 기다릴 정도가 되었어요. 셋째는 건강 지표의 개선이었습니다. 학교 보건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식 급식을 시작한 이후 오후 시간대 졸음 현상과 집중력 저하 문제가 현저히 줄었다고 해요. 영양가 있고 소화가 잘 되는 한식의 특성 덕분이었죠. 학부모들도 아이들이 방과 후에 더 활기차다며 좋아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한식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문화적 자부심과 다양성을 가르치는 교육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김치를 담그면서 발효과학을 배우고 비빔밥을 통해 식재료의 조화를 이해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높아져서 이제는 학교에서 한글 수업까지 개설되었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교육감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미세스 박, 당신이 시작한 이 변화는 우리 교육부의 작은 혁명입니다. 이제 인근 3개 교육구에서도 한식 급식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자부심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준희를 꼭 안아주었어요. 이준아, 내가 급식을 안 먹는다고 투정 부린 덕분에 이런 큰 변화가 생겼네. 이준희는 쑥스러운 듯 웃더니 요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이제 우리 반 애들이 한국에 대해 물어봐. 한글도 쓸 줄 알아? BTS 봤어? 이렇게 말이야. 나 이제 한국인인 게 자랑스러워.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가끔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던 이준이가 이제는 당당하게 한국인임을 자랑스러워한다니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있을까요? 한 달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교육부에서 문화 다양성을 통한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의 모범 사례로 저희 학교의 한식 급식이 선정된 거예요.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전국 교육 컨퍼런스에 저와 미세스 존슨이 함께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친정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우리 음식이 미국에서 인정받다니. 내가 자랑스럽구나. 어머니의 말씀처럼 이건 단순히 제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전국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마치고 나니 전국 각지에서 온 교육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왜 한식이 이렇게 특별한가요? 였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한식은 5,000년의 역사와 지혜가 담긴 음식입니다. 자연과의 조화, 발효식품의 과학, 색과 맛의 균형. 이 모든 것이 한식을 특별하게 만들죠. 무엇보다 한식에는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음식을 통해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나눕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여러 지역의 학교에서 한식 급식 컨설팅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저는 한식 사랑 맘스 그룹의 엄마들과 함께 한식 글로벌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어요. 이제 우리는 미국 전역의 학교에 한식의 우수성을 알리는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김밥 신줄로 시작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한 끼 식사의 변화가 문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나아가 교육 시스템까지 영향을 미쳤으니까요. 해외에 살면서도 한국인의 정체성과 문화를 잃지 않고 당당히 알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위선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은 한식 급식 덕분에 학교에서 한국 유학생들이 늘어났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요. 한국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한국 학생들의 유학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우리 문화가 이렇게 다리를 놓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의 음식, 우리의 문화는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한식 한 그릇에 담긴 한국인의 지혜와 정성이 미국 땅에서도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한국인으로서, 한국 엄마로서 이보다 더 큰 자부심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밥 한 줄로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저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을 넘어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일. 그것이 바로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라고 믿습니다. 한식이 세계를 정복하는 그날까지 한국인의 저력과 근성으로 계속해서 도전해 나갈 것입니다.